시간이 돼서요. 예, 공청회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이크를 공청회 자장을 맡아주신 국토안전관리원 김동규 소장님께 전달하면서 공청회 토론을 진행하겠는데요. 패널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대재해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의 추진 방향에 대해 여러분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번 공청회 자장을 맡은 국토안전관리원 김동희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작 전에 먼저 오늘 제 주제 발표 두 건을 들었는데요. 역대 다녀봤던 어떤 공청회나 포럼에 비해서 역대급 주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홍성호 박사님 그리고 김유희 박사님한테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제 2020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맞물려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높아짐에 따라 재해율 저감을 위한 각 기관의 개선 방향을 소개하고 과정 중에 발생한 또 애로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 안전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의 도입 및 확산이 이슈가 되면서 스마트 안전 기술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그리고 건설사, 개발사, 학계가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공청회 포럼을 시작하기 앞서서 의견 발표를 해주실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서정관 과장님이 오늘 급한 일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적으로 건설 안전과와 가장 밀접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본부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권혁기 본부장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의 안전을 이제 책임지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GS건설의 박계홍 상무님, 그리고 포스코건설 최일환 그룹장님, 두산건설 이강홍 전무님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안전기술 개발사를 대표해서 무수마 신성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기술의 적용 확산을 통해 건설 현장의 재해율을 저감하고자 설립된 스마트 건설 안전 협회의 정일국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현재 스마트 관제와 관련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선봉에 서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영남지사 김성준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의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은 현재 지금 우리가 스마트 안전 장비를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영남지사 김성준 실장님 먼저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GS건설의 박계용 상무님, 그리고 포스코건설의 최일환 그룹장님, 그리고 두산건설 이강홍 전무님이 발표를 해주신 다음 개발사에서 무수마 신성일 대표님이 또 그 다음 이어서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스한협 정일국 회장님이 좀 스마트 안전 기술에 관련된 좀 내용을 가지고 또 발표를 해주시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안전본부장님 맡고 계신 권혁기 본부장님이 어떤 정책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부의
중소규모 건설 안정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의 적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남지사 건설지원실장 김성준입니다. 저희 지사에서는 작년 4월부터 중소규모 현장 12개소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원 사업을 실시하면서 지금 한 1년 이제 다 돼가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홍 박사님하고 뭐 발표를 하셨는데 정말 많은 공감이 가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작년 4월에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벤치마킹도 시행하고 그다음에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근데 설명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저희들이 관제 시스템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원 업체들이 대부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또 도움을 받는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 아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는 현장에서는 이 스마트 장비를 실제 운영하고 싶어하는 현장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관할하는 CEO들은 이 시스템에 접근을 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77개 업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시행해서 12개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11월 달에 시행이 됐고요. 시행을 하면서 경상남도에 10개소, 부산에 2개소에서 총 12개소로 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시행한 그 시범 사업에 저희들이 그 운영했던 주요 내용을 보면은 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건설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서 각각 장비를 지급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지능형 CCTV하고 그다음에 건설 근로자에게 나눠주는 스마트 안전 특근과 고리, 그다음에 충돌 협착 방지 이렇게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안전을 위해서는 붕괴 편의 위험 경보 장치를 지급을 했습니다. 네, 지급을 하고 운영하는 과정이 되게 순탄치가 않았는데요. 그 처음에 중소기업에서 의견을 내는 게 이걸 하면 과연 사고가 줄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정말로 민간 건설 공사인 경우에는 건축주가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안전장비가 물론 보급, 뭐 안전관리비 내역이나 이런 게 탄다고 해도 실제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제 관심사였고요. 실제 시행을 해보고 적용을 해보고 싶지만 내가 이 경제적인 비용을 들여서 다음 현장까지 이걸 또 쓰겠다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급하면서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초에 이제 보급했던 내용들을 보시면은 지능형 CCTV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호기심 있게 많이 의견을 주셨고요. 근데 처음에 운영을 하면서 처음에 인식률이나 이런 것들이 각 현장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고민했던 부분이 과연 사고를 예방하려면 이러한 그 관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 지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처음에 학습 과정에서의 오류를 좀 많이 수정해 보자는 내용이었었고요. 수정이 되기 전까지는 액션이 인식된 범위를 저희 직원들이 이제 분석을 스스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대해서는 그 건설 기술자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홍보해야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부분을 좀 치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한 7개월째 계속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 안전 장비가 보급되려면 아까 실증에 대한 부분, 이 검증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관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 그다음에 그 실제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하고 지금 업무 협약을 하면서 이 스마트 안전에 대한 부분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도 대구광역시하고도 지금 건설 협의하면서 이 스마트 안전에 대해서 보급을 하겠다는 내용을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급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공공공사인 경우는 지금 현재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공사비 뭐 200억 이상, 300억 이상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민간공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아예 또 제도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사에서 가장 많이 지사에 문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각 지자체에서 저희들도 이 스마트 안전 장비를 보급하고 싶은데 제도적으로 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했던 내용이 내구년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거를 설계에 직접 태우려면 선료를 어떻게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조달청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이 뭐 1년짜리도 있고 뭐 6개월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뭐 이렇답니다. 그런데 이 고가의 장비를 처음부터 다 사서 주면 계속 관리에 대한 부분이 남다 보니 선료에 대한 부분도 좀 적산에 넣어야 된다는 부분하고, 이게 되면 자기들도 하고 싶다, 이런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산, 그다음에 조달청, 뭐 기타 지자체들이 저희 지사에 많이 문의가 오는데요. 그래서 향후에는 아직 갈 길이, 저희들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 어렵고, 이게 실제 적용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긴 호흡으로 검증을 통해서 기술 개발이 많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사에서 운영했을 때 근로자 입장과 또 관리자의 입장을 다 들어보면 근로자는 편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부분, 지급된 장비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게 근로자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관리자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는 운영이 잘 안 됐던 게 이제 저희들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웨어러블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안전 장비였고요. 그다음에 관리자는 계속 배터리라든지 기타의 장비를 관리하는 거에 대한 인력이 없다 보니까 망실되고 또 다시 보급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여기 계신 관계자분들께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능형 시스템에 대한 경제성도 좀 답보되고, 그리고 기술도 좀 개발돼서 저렴한 가격에 보급이 된다면, 제도도 뒷받침한다면 밝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저희 12개 현장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발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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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장님께서 그 영남지사에서 그 12개소에 대한 그 스마트 안전장비 시범 사업을 하면서 발생됐던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보완 사항들, 향후에 좀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항들에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그 다음은 우리 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각 건설사의 그 안전혁신 방향과 그리고 수행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3개 건설사 안전총괄 담당자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GS건설 박계용 상무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GS건설 안전담당 박경입니다. 올해 최대 하루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혁신적인 방안을 내놓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크게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조직에 대한 강화, 그리고 협력회사에 대한 지원 확대, 이런 아날로그적인 방법에 대한 부분부터 일단 스마트 안전에 대한 부분 확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기술의 형태가 스마트 안전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 안전 조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또 안전 시설물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술과 시공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런 실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대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소장제를 지금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장이 지금 운영된 건 아니고 일부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현장 소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 안전소장이 현장에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시공 결함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지금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소장제가 운영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그 동경사에서 큰 그 구조물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와 관련을 해서 2월 달에 구조물 기술 안전점검팀이라고 별도의 팀을 구성을 해서 팀장 포함해서 9명이 이렇게 지금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그 팀은 일반 산업안전에서 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는 게 아니고 구조물 기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맡은 시공적 결함 이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점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협력회사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사고에 대한 부분에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최저가 낙찰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저희 하반기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자 하는 의미에서 공정경쟁 낙찰제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공정경쟁 낙찰제 해가지고 과거에는 입찰을 해서 낙찰된 회사가 1위하고 2위하고의 갭이 10% 이상인 경우에 저가 시민만 따로 들어갔었는데 그래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2, 3, 4위 업체의 평균 투찰 금액과 1위에서 투찰하는 금액의 금액 차이가 15% 이상 차이가 나면은 일단 1위 업체에 대해서는 그 낙찰을 일단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저가에 의한 그 낙찰 그런 문제점을 좀 보완하고자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력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그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에 한해서만 이게 그 안전관리자가 배치가 되는데 그 사고 다발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금액이 안 돼가지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못한 그런 공정에 대해서는 안전전담제라고 따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인건비를 100% 지금 저희들이 지금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사고 다발 공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협력회사에 대해서 사전에 공사 시작하자마자 100% 선지급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주제가 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몇 가지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크게 성공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출력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입니다. 과거에 출력 관리를 할 때 저희들은 RFID 카드 같은 걸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오지 않으신 근로자들이 출력에 대한 빠지는 부분 그래서 도대체 이 현장에 몇 명이 얼마만큼 나왔는지 모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안면 인식 있지 않습니까? 모든 출입구에 안면 인식 시스템을 적용을 해가지고 전 현장에 출입구에 설치를 해가지고 해당 근로자가 오게 되면 바로 몇 시에 언제 왔는지 과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인식률이 50%도 안 됐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착용을 한 상태에서도 한 98% 정도의 인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관리 시스템에서 저희들이 그냥 굉장히 많은 덕을 보고 있고요. 전 현장에 지금 CCTV를 설치를 해가지고 아까 홍성호 박사님이 말씀하신 관제와 감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현장에 CCTV를 설치해서 본사에서도 다 확인할 수 있고 또 단위 현장별로는 CCTV 관리 요원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또 몇 가지 좀 실패를 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모든 장비에 대해서 근로자가 접근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스톱을 하는 장비 충돌 방지 센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와 같이 함께하는 장비 작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가 계속 스톱을 하는 바람에 별로 효율적 효과를 보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스마트 안전벨트가 있습니다. 무게가 좀 되죠. 한 2kg 정도 되고 부피도 있고, 그래서 1m 정도만 높이에서 떨어져도 우리 에어백처럼, 자동차 에어백처럼 터져서 일단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에어백이 있는데, 이게 전 현장에 적용을 하다 보니 정말로 이게 떨어졌을 때 터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일단 신뢰도하고 가격이 하나에 100만 원이다 보니까 전 현장에 수십 개, 수백 개를 적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애로사항과 함께 되는 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좀 너무 세고, 그리고 아직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는, 그리고 전 현장의 모든 작업 구간에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아직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가장 저희들이 큰 애로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여러 유관부서 또 지자체, 지청, 발주기관에서 점검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고 예방을 하자는 취지는 맞는데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점검이 많다 보니까 페이퍼work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관리를 하고 통제해야 할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앉아있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점검이라는 것을 하되 보고라든가 점검 결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목숨을 건진다고 그러면은 저희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또 모든 가지고 있는 영혼을 팔아서라도 사고를 예방하고 싶은 게 아마 건설사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입장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끝까지 올 연말 아니면 또 내년까지 계속해서 집중력을 잊지 않고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GS 건설에서 지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소개해 주셨고요. 안전소장제, 그리고 구조물 안전팀, 그리고 협력업체와 공정경제의 낙찰제를 이제 운영해서 좀 품질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안전과 품질을 높이겠다는 노력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따른 이제 스마트 장비를 도입해서 운영하면서 좀 좋은 부분과 또 잘 안 돌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포스코 건설의 최일환 그룹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포스코 건설의 최일환이라고 합니다. 먼저 노동부하고 안전공단 이런 행사에는 많이 참석을 했는데, 국토부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하는 행사는 처음 참석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많이 불러주시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목소리를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이제 오늘 주어진 주제가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이제 회사에서 안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많이 생겼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가장 큰 변화는 이 분위기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희 회사 같은 분위기는 중처법이 이제 1월 달부터 시행이 되고 나서 변화가, 사장님 이하 전 부서 직원들이 안전 관련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거의 다 패스를 시켜줍니다. 모든 의견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조직적인 면, 이런 면에 대해서 상당한 변화가 많이 생겼다. 근데 그 변화라는 게 아직까지 이제 근심과 걱정적인 변화이지, 사실은 이런 행동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은 아직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들 중에 중처법이 시행이 됐는데 왜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이 되냐,
이렇게 많이 언론에 기사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상위 원청사 정도에까지는 상당한 변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회사 규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협력사나 근로자까지 이렇게 충분히 녹아 있지 않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고 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근로자들이 사고가 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쪽이 아직까지 많이 전파가 속도가 아직까지 번지지 않아서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조직적으로 보면 협력사 안전 지원 조직이 신설이 되면서 현재 본사의 7개 부서, 본부에 사업본부의 3개 부서, 그리고 총 10개 부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CSO 체제로 지금 안전 총괄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의 좀 객관성, 제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이제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전체 현장 수는 약 한 150개가 지금 연중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안전보건관리자가 약 한 530명 정도가 안전보건관리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530명은 다 법적 인력은 아니고 법적 인력보다 한 60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투입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언론에서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같은 경우는 현재 약 한 53% 정도가 정규직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약 목표는 약 한 70%까지는 이제 정규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이제 사장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 현장에 150개 현장에 법적 안전관리비가 약 한 930억 정도 됩니다. 법적 안전관리비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이제 법적 안전관리비 외에 안전관리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쓸 수 있도록 약 한 300억 정도 올해 더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현장에서 부족한 안전관리비를 충당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지금 현장에서는 아주 이제 반응은 좋고 현장 예산 자체를 안 쓰고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추가적으로 더 쓸 수 있도록 해주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요 이제 제도나 활동 같은 경우는 중처법이 생기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사내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중처법에 맞게끔 전체 프로세스를 다 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활동적인 면으로는 근로자 참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험 자극 거부권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신문고 생각보다 이제 과연 이걸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포상이라든가 이런 거 연계를 하다 보니까 근로자 참여가 상당히 생각보다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페일세이프, 풀프루프 이런 데 입각한 이제 사전 안전성 검토. 그래서 이제 착공 전에 여러 가지 설계나 시공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이적으로 이제 스마트 안전, 오늘 이 주제에 맞게끔 스마트 안전을 이제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애로사항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특이적으로 추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저희들 협력업체 700개에 대해서 이제 협력업체 본사에 대해서 안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적격 수급업체 심사하는 거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협력사 대표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호응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애로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연구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스마트 안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저희들이 안전관제라는 건 거의 CCTV입니다. CCTV 같은 경우는 저희들 회사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전 현장에 해가지고 본사하고 연동해서 본사에서 통합관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부터 해왔었는데 제일 이제 적응한 게 뭐냐면 CCTV 같은 경우는 제약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발주처 공장에 따라서 CCTV 촬영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국가 기관 산업 같은 경우에 또 사용을 못하게 하고 그 드론 같은 경우는 또 항공 장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CCTV 활용하는 데서 가장 제약적인 거는 근로자 거부감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들어올 때 이제 저희들이 그 동의서라든가 이런 걸 다 받고는 있지만 이 노조 때문에 저희들이 CCTV 안전 관제를 못하는 현장들도 다수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는 게 뭐냐면 CCTV는 감시 감독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겠다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CCTV라는 게 그래도 스마트 현재 기술로는 가장 보급이 잘 돼가 있고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근로자 거부감이 상당히 좀 심하다, 그런 면들이 있고, 앞으로 이제 스마트 관련 기술들이 개발돼야 될 것들은 근로자가 실수를 해도 사고하고 연계가 안 될 수 있는 안전장치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건설 같은 경우는 추락, 낙하, 충돌 이런 사고들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추락 사고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벨트라든가 여러 가지 뭐 에어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하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장비 충돌 방지 장치입니다. 근데 장비 충돌 방지 장치에는 뭐 지능형 CCTV도 많이 쓰고는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비콘 관련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비콘은 거의 뭐 실패작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기술들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쓰다가 실패를 해버리면 상당히 비용적인 지출이 상당히 심해집니다. 지금 아까 그 국토안전관리원에서도 발표해 주듯이 건진법에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민간공사 같은 경우는 아예 거의 전무하고, 정부공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비용적이면은 원청사에서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은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저기 언론에서도 많이 몇 번 나왔는데, 그 조달청에서도 올 3분기부터 이제 그런 비용을 해가지고 발주처에서 부담을 해가 시범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제가 언론에서 한번 본 적이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시범 사업을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이제 현장에 적용을 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원청사 비용으로 전체적인 부담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용적인 부담보다도 그게 효과성이라는 게 좀 신뢰도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상당히 사용을 많이 할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하고 건설업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게, CCTV 같은 경우도 쉽게 달 수는 있는데 이 공정이 진행되면 또 뜯어야 돼요. 뜯었다 달았다 뜯었다 달았다 이렇게. 그리고 작업이 계속 이동적인 게 변화가 많이 있다 보니까 CCTV도 누군가는 뜯어서 다시 작업하는 쪽으로 갖다 놓고 이렇게 이동적인 면이 많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CCTV 비용보다도 추가적으로 설치 해체하는 비용들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룹장님, 네. 좀 죄송한데 시간이- 좀, 네. 정리 좀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바라고 싶은 거는, 저희들이 장비는 임대해서 사용을 합니다. 임대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다시 이제 스마트 장치를 이렇게 설치하는데 또 시간적 소요가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건설 장비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적인 안전 장치를 좀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좀 해주시면 상당히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그룹장께서 일단 중처법 시행 후 이제 분위기가 많이 변화되었다는 얘기를 하셨고, 근데 밑에까지는 근로자한테까지는 이게 전달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와 더불어 또 이제 그 스마트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제가 서두에 좀 시간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랬더니만 좀 너무 오래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요점만 시간 이제 10분 남았는데 좀 한 15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좀 더 남으신 분이 있어서 최소 5분 정도는 들어야 좀 그 본인이 어떤 주제나 이런 얘기를 전달이 될 것 같아서 한 10분 정도만 좀 연장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 시공사를 대표로 해서 마지막으로 두산건설 그 이강홍 전무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두산건설 CSO 전무 이강홍입니다. 오늘 이렇게 스마트 안전협회의 패널로 참석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도 기업으로서 더 많은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처법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긍정적 효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지만
긍정적 효과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첫 번째는 안전에 대한 관심이나 투자가 뭐 급격히 증가한 건 맞습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특별 안전 예산을 만들었고, 또 좀 장기적인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또 ESG 경영의 일환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중처법의 조금 어려운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기업이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두산건설은 이제 금년 1월 1일부로 제가 CSO가 되면서 이제 안전 조직을 쭉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스마트 안전과 관련된 내용만 쭉 잠깐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희들은 이제 여러 조직 중에 스마트 안전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스마트 건설 안전 팀을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제가 뭐 옛날에 한 5년 전에 ERP를 만든 경험이 있어서 스마트 안전이 분명히 앞으로 미래의 우리 안전을 선도할 수 있겠다. 물론 스마트 안전 자체가 안전을 하지는 않는다. 사람이 해야 되지만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거다라고 판단해서 스마트 안전 팀을 만들었고요. 실제로 이제 스마트 안전 플랫폼을 금년에 초기 모델이지만 구축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개 현장 적용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제 초기 현장들은, 착공 현장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안전의 제일 첫 번째가 사실은 추력 관리입니다. 뭐 한 10여 년 전에 손등, 뭐 홍채, 뭐 다양한 지문 이렇게 있었지만 다 실패를 했었는데, 이제는 뭐 거의 완벽하게 안면 인식 기술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전 현장 동일한 프로토콜로 가능한 추력 관리를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서 4개 현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스마트 안전 플랫폼 자체가 안전을 지켜주진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뭐 도움이 되고 많은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이제 저희 회사의 스마트 안전 플랫폼에 들어있는 그 아이템들, 안전 기술들이 한 20여 가지 정도 됩니다. 뭐 그 안전 벨트부터 시작해서 위험 지역, 뭐 장비 근접 작업 등 한 20여 가지 기술들을 전 현장에 동일하게 적용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현장들에게 다양하게 좀 써보면서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실패하면 실패한 사유가 뭔지, 성공하면 성공한 사유가 뭔지를 계속 지금 청취 중에 있고요. 그런 노력들이 아마 더 많은 개발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스마트 안전 쪽에서는 제가 금년 이제 하반기죠. 하반기에 지금 좀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ICT 기술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거에 근원되는 우리의 업무, 안전 업무들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체계화되고 프로세스화되어 있느냐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안전혁신팀을 이제 금년 하반기에 출범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주요 업무들은 뭐 PI,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현장의 프로세스, 안전 업무의 프로세스들을 조금 체계화하고 정밀하게 해야 이렇게 디지털화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아차 사고든 일반 재해들을 바탕으로 현장 안전관리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안전 PI-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개선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스마트 건설 안전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효율성 또는 비용 대비 효과성, 뭐 가성비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들,
단기적인 부분에 뭐 천착하기도 사실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제 우리 안전관리자들, 특히나 현장 근로자들의 수용성을 좀 높이려면 변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 적용하고 있는 4개 프로젝트들의 안전관리자나 또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 안전이 훨씬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분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 거다. 지금은 시범이다. 그래서 이게 더 좋은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변화 관리를 사실 같이 하고 있고요. 기술 개발을 우리 협력사들이 지금 해주시고 계신데 그런 기술들을 저희 기업이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패도 맛보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변화 관리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느 정도 그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런 스마트 장비가 근로자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기 위해선 그 수용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과 거기에 대한 그 추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세 분의 어떤 그 현장에서의 현재 스마트 안전 장비와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그 예방을 하기 위한 어떤 활동들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 안전 장비, 건설 안전 장비를 개발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무스마의 우리 저기 신성일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무스마의 신성일입니다. 사실 우리 회사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에 대해서 맥락을 좀 전달이 잘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2016년에 창업을 해서 스마트 안전 기술을 건설사, 그다음에 중공업, 그런 제조 이쪽에 이제 적용을 해 오고 있고, 사실 저희가 이제 다양한 이제 안전 장비들 그리고 이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개발해 왔고요. 국내에 뭐 100개 이상의 현장, 그리고 해외,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같은 현장에도 저희 시스템들을 보급해 오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저희가 2016년 시작할 때만 당시에도 이런 스마트 안전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설명 자체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필요성도 굉장히 설득하기가 어려웠고, 다만 최근에 이제 이런 법령 시행들부터 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거는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태계를 어떤 산업이 잘 성장하고 안착하려면은 생태계 조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생태계 조성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고요. 사실 이런 협회 같은 자리에서 또 이제 건설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발주사, 저희 개발사들이 모여서 이런 의견을 나누면은 이 생태계가 더 발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이제 개발사에 저희가 이제 제가 개발사의 모든 의견들을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은 지난 이제 7년간 저희가 운영해 오면서 느꼈던 점들을 그 스마트 안전 장비의 이제 성능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효과성 극대 측면에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마트 안전 장비나 이제 이 스마트 안전 장비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려면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표준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현장의 니즈, 이제 이걸 개발할 때 보통 본사 주도로서 이걸 개발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문제 의식이라든지 이게 어떤 기능들을 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사실 개발하다 보면은 현장에 적용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의견이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사실 본사 입장에서도 여러 현장을 또 이제 이것을 타겟하다 보면은 이 장비들이 어떤 그 특정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이상 이제 여러 기능들이 붙으면서 이제 비용도 올라가고 사실 구현 난이도도 굉장히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능적으로서나 이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고서 다른 건설사에다가 이제 이것들 제안하려고 봤을 때 또 이제 니즈들이 굉장히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다시 개발해야 되는 측면도 있어요. 이 반대로 말하면은 이런 것들은 기간과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봤고, 사실 이것들이 왜 표준화가 어려울까라는 이제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물론 현장의 니즈도 굉장히 다른 것들을 다 담아야겠지만은 어프로치가 이 보시는 이제 건설사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만나서 얘기해보고 해보면은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 자체를 좀 더 한쪽 방향으로 좀 이렇게 몰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장비의 개발, 시스템의 개발은 충분히 표준화를 함으로써 장비의 비용, 그렇다면 이제 이 니즈가 정리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수량 같은 것도 확보가 될 거고요. 수량이 확보가 된다면은 이제 규모의 경제로서 비용이 낮은 그런 이제 가성비 좋은 안전 장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이 표준화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 체계적으로 이제 계획하고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안전 장비는 저는 현장이 디지털화되면서 안전과 생산성을 데이터 기반으로서 확보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은 굉장히 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어떤 방향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계획하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다가 중간에 포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방향성이 바뀌고 이런 점이 이제 개발에만 급급하면은 사실 어떤 현상, 그다음에 올해 실적 이런 것들만 이제 급급하다 보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가 되고 개발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시스템이 단순히 안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예로서 말씀드리면은 크레인 충돌 방지 시스템들을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이 이렇게 그 크레인과 충돌을 이제 하는 시스템들을 많이 보급해 왔는데,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보니까 공정 관리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어떤 거를 언제 들었고 어디에 놨고 이런 것도 보면서 데이터가 안전으로 시작했지만은 이 데이터로서 충분히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산성 쪽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현실적으로 이제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안전 시스템들을 현장에다 이제 상용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개발보다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운영이 한 70%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저희가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 운영에 대한 비용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앞서 그룹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이제 설치하는 것보다 이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비용이 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도 가보면은 시스템들이 에러가 나가지고 현장에 가보면은 그냥 전선이 잘려 있거나 아니면 어디가 파손되어 있거나, 건설 현장이 굉장히 이제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안전 시스템들을 단순히 판매하는 것들이 아니라 마치 이제 정수기를 우리가 사면은 이것들 필터를 관리하고 계속해서 이제 물의 수질을 관리해 주는 것처럼 서비스화 되는 거구나라는 인식에 큰 공감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안전 시스템들은 임대 서비스로서 제공이 돼야지 성능 보장이라든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이제 이점이 있을 거고요. 운영 대기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반드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서 끌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그 개발사로서 어떤 그 스마트 안전 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하고, 또한 스마트 안전 기술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또 잘 활용하면 공정이나 그런 생산성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런 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열띠게 좀 이렇게 토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번 이제 이 행사를 우리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주관을 한 그 스마트 안전 기술 그 협회의 그 회장님의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스마트 건설 안전협회 5월 18일자로 국토부 정식 허가를 받았고요. 창립한 지 한 달 만에 국토부 31번째 협회로 등록이 됐습니다. 한 달 만에. 그 과거에 역사에 없었던 거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들 스마트 건설 안전에 집중을 하고 계세요.
근데 어디서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그 앞에 오신 CSO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오늘 앞에 뭐 중대법이니 그런 얘기는 다 거두절미하고요. 기술 얘기는 2부 기술 행사에서 허심탄회하게 다 보여드릴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 건설 기술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아마 국내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제가 자랑을 하면 아마 해외에도 이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저희 스마트 건설 안전협회 첫 행사고요. 제가 여러분께 짧게 이 얘기만 드릴게요. 왜 스마트 건설 안전을 해야 되는지. 저는 원래 토목 엔지니어고요. 25년 다니는 회사에서 스마트 건설 안전을 시작했습니다. 8년째 됐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저희가 다녔던 회사가 중대재해 1위 회사였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래서 제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도 바뀌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과감히 졸업을 했고요. 왜? 제가 더 이상 바뀌려고 하지 않은 조직에서 일을 할 수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스마트 건설 안전에 집중하는 거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작년에 중대법 시작하고 나서 각 회사마다 건설 안전 혁신대회 하셨잖아요. CSO들 다, CEO들 다 와가지고 현장에서 안전 조화 3번 다 외치셨을 겁니다. 다 사진 찍고. 근데 지금 결과는 뭡니까? 1년 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과거의 방식으로 플랜 투 체크 액션, 계획하고 점검하고 지적하고 개선하고, 안 되면 무한 방법, 또 안 되면 처벌 강화, 그게 답을 가져왔던 거예요. 저희는 건설 엔지니어입니다. 기술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간 건설 엔지니어들이 밖에서 따가운 눈치를 받았어요. 왜? 가장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이 안전사고 하나를 해결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됐다는 거는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인정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는 관리 방식의 안전관리를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리자들이, 근로자들은.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면 애가 잘못했습니까? 부모가 잘못했습니까?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근로자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안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 이거죠. 근로자들 아침에 6시에 TVM하기 오기 전에 그분들 와서 현장에서 어디서 옷 갈아입는지 보셨어요? 차에서 갈아입거나. 점심시간에 때학밥 50도인데 그분들 어디서 쉬시는 거 한번 보셨어요? 저 현장 가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화장실입니다. 아니 저희가 미드를 보더라도 탄광 근로자들도 락카에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힘든 일을 하고 쉬고 그러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왜 현장은 더러워, 힘들어, 당연한 거야. 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깎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 기술자들이 개발해낼 거예요. 그 전에 근로자 입장에서 현장을 보자는 거죠. 그분들 어떻게? 자, 우리 아이에 달라서 제가 툴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들 연세가 있으시지만 근로자는 저는 어린 아이라 생각합니다. 3살짜리 아이가 걸음을 시작을 했을 때 거실에서 이것저것 잡고 다녀요. 그 아이가 보는 세상은 모든 게 새로워요. 어디를 잡아야 할지, 어디를 발을 디뎌야 될지 모릅니다. 건설 근로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매번 바뀌는 공정, 매번 바뀌는 현장, 매번 바뀌는 프로젝트, 이만큼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용하는 엔지니어들이 있습니까? 거기서 근로자들은 최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베테랑 30년 근로자들도 매일매일 달라지는 현장에서 적응을 못합니다. 달리 생각하면 이분들은 3살짜리 아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동현 CCTV 제가 5년 전에 처음으로 도입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살짜리 아이가 어디를 잡고 가겠습니까? 그거를 옆에서 봐주는 게 이동현 CCTV예요. 관제하고 관리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3자 입장에서 케어를 해주는 거죠. 지금의 안전장비는 뭐죠? 수동적인 부분이에요. 안전모 본인이 착용 안 하면 100개 무효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동형 CCTV는 부모의 마음에서 제3자가 케어를 하는 거고요. 사각지대로 줄이고 우리 아이들 뒤에도 머리 뒤에도 레이더 달리는 거 아세요? 부모가 보고 있으면 딴짓 안 해요. 잘못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스마트 안전 CCTV도 그렇게 의미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저희 스하협은 스마트 건설 안전협회는 스하협을 시작했는데요. 다 엔지니어들 출신이 처음에 모였습니다. 20개사 건설사들 모여가 시작했고, 그분들은 제가 스마트 건설 7년 동안 시작하면서 다 지원했던 회사들이에요. 현대대우부터 1위부터 20위 회사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스마트 안전을 하자는데 왜 같이 동참을 했을까요?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은 스마트 건설 기술이랑 차원이 다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생산성을 논하는 기술이 아니고요. 안전을 확보해서 건설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 하는 공유 기술이에요. 여기 참석하신 세 분의 CSO 분들도 나중에 협회에 가입하시고요.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공동의 기술을 개발해서 건설 현장의 안전을 바꿔보자. 어떻게? 근로자의 입장에서. 저희 스하협은 연말에 스마트 안전 장비 뭐 표준화 그거는요 당연히 기술은 흘러가면 가는 거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요. 저희 건설사 20개사에서 저희 그 기부 받아서요 현장에 야전 침대 넣는 사업할 겁니다. 기부 행사할 겁니다. 그분들 점심 시간에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그늘진 데 가서 저희 캠핑 장비 얼마나 많이 개발됐어요. 쫙 피고 쉬고 세수하고 그러고 현장 들어가서 안전을 혁신하든 안전 관제를 하든 얘기를 해야지. 저도 여름에 50도 넘는데 현장 가면 쓰러질 것 같은데 거기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앞에 패널 분들 많은 말씀하셨는데 저희 스하협에 모인 오늘 여러분 회원들이시죠? 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건설 기술자들의 시각으로 근로자를 케어하는 입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요 문제 풀립니다. 풀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 여러분들 현장 건설 현장 집 주변 지나갈 때 항상 느끼죠. 땅 파기, 그러니까 터 파기라고 하는데 뭐 땅 펜스 쳤네, 터 파기 하네. 그리고 며칠 지나다 보니까 우와 벌써 다 끝냈어? 그게 뭔지 아세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건설 현장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CCTV 건설 현장 들여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안전 장비, 이런 스마트 안전 기술이 있다. 중대법 다 이제 관심 갖잖아요. 들여다보면 풀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문제 풀어내잖아요. 그렇게 위해서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창립하자마자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런 큰 행사 국토안전관리원을 했고요. 오전에 제가 뭐 시간 다 돼서 이제 정리하자면 관점을 바꾸자. 근로자 입장에서 케어하는 기술이다. 스마트 안전 장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기술을 흘러가면 여러분 10년 전에 우리 잡서 형님이 스마트폰 만들었을 때 이거 지금처럼 될 거라 생각했습니까? 지금 스마트폰 없으면 화장실도 못 가요. 기술은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술을 투자를 안 했을 뿐이에요. 과감한 정부의 투자와 과감한 건설사의 투자만이 이 중대재해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안 됐던 방식 계속하지 마세요. 안 되는 기술은 안 되는 방법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현장의 건설안전 근로자, 건설안전 관리자들, 건설사 다 떠나고 있어요. 그런 현실에 직시해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게 스하협의 목적이고 비전입니다. 그 내용을 2부 행사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제가 오늘 다소 앞에 말씀한 분들과 좀 다른 방향의 결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누구랑 여기에 같이 계신 분들은 해결할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스마트 건설 안전의 발전 방향에 앞서 그보다 더 근로자 입장에서 환경 개선 등의 그 건설 현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뭐 많은 시간 토론을 했는데요. 정리하는 입장에서 원래 그 국토교통부의 건설안전과의 그 서정관 과장님이 정리하는 입장에서 발표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사 그 주요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건설안전과랑 가장 밀접하게 우리가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안전본부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일을 같이 그 협의하고 토의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정부의 그런 지원 방향 및
계획에 대해서 우리 권혁기 건설안전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금방 소개받은 권혁기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이런 것들이 스마트 안전 장비를 통한 안전 관리에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글로벌 수준의 건설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후진적인 건설 사고는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 중심의 과거의 그 안전관리 체계에서 이제는 스마트화된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자 모두가 상당히 자기 위치에서 역할을 분담을 잘 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만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부는 이렇게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정관 과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실 내용인데, 첫 번째는 스마트 안전장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피력하셨고요. 따라서 국정과제에도 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활성화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국토부에서 5억의 예산을 최초로 편성을 했었고, 올해 20억의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더 확대된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R&D를 활성화시켜서 이 스마트 안전 장비에 대한 지금 도입 초기에 어떤 셋업을 잘 해야 되는, 생태계를 잘 조성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R&D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스마트 안전 기술을 시장에 잘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현장의 이야기를 자주 듣고 그런 부분에 어떤 그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전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뭐 이건 제 생각인데, 우리 오늘 주관을 한 관리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개발하는 그 업체 그리고 건설 현장의 니즈들을 잘 파악을 하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런 니즈들을 파악을 해서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정부와 현장과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관리원에서 충분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협회와 같이 이런 단체와 같이 현재 부족한, 오늘 또 나왔던 표준화 문제, 실효성 검증 문제,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리원과 협회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상태에서 사실은 현장에 가서 보면 같은 가격의 장비라 하더라도 장비의 수준이 천차만별이고요. 장비의 성능이 같다면 가격이 또 엄청나게 다른, 이런 표준화가 안 돼 있는 그런 것들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 기준, 가이드라인, 대가 기준, 이런 것들이 완성도 있게 마련이 돼야 될 이제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발사들은 지금 문제는 현장에서 이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부 부정적인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게 이제 사실인데, 따라서 스마트 안전 기술에 대한 고도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은 시장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실용화, 그다음에 또 오늘 또 그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효율화 부분도 시장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본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로 하더라도 일부 조금 부정적인 부분, 자기들이 불편한 부분들을 감수하지 못하고 반발을 하면 이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한 안전관리 부분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떠한 그 일부 조금 불편한 면이 있더라도 안전관리 전체를 위해서 의식을 좀 전환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현장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다양한 관계자가 같이 모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들을 잘 해소하고 이 스마트 안전 장비가 잘 도입이 돼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가 성공적으로 정착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오늘 모신 그 패널 분들의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질의 사항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좀 메일이나 또는 저기 그 협회나 우리 원에다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열린 토론으로 좀 모두 그 목도 마르시고 또 배도 고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스마트 건설 안전 공청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묻다 하신 질의들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의견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건설 안전 공청회 포럼을 위해서 주제 발표와 의견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청회를 진행해 주신 김동희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1부 행사를 마치고요. 개별적으로 마치는 점심 식사 하신 후에 2부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 행사는 1시 반부터 같은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